이거 하나면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 죽는 건 하나도 무섭지 않소. 근데 이 꼴로 사는 건 무섭소. 열심히 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남의 피나 빼먹고 산 버러지였군요.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아 진짜라니까 내 두 눈으로 뚝뚝 봤다니까. 그 새끼 어딨냐고. 아무래도 인물 쳐야 질서가 잡히겠다.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첫 오리지널 사극 탕류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디플에 가서 정주행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만큼 이 작품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별한 점은 드라마 추노의 메인 작가였던 천성일 작가님과 영화 광해를 만들었던 추창민 감독님이 합세해서 만든 원작이 없는 오리지널 사극이라는 점인데요. 과연 그래서 그런지 사극의 깊이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폭군의 셰프를 통해 조선시대에서 헤어나오기가 참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사극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탕류를 조금 더 재미있게 더욱더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메인 캐릭터 3명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더불어서 1화부터 3화까지에 대한 리뷰와 다음 4, 5화 예고편 분석까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갑시다. 현재까지 공개된 1화부터 3화까지에는 조선시대라는 배경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작품의 주 무대는 지금의 한강의 자리인 경강 마포나루터입니다. 이곳은 상인들과 일꾼들이 자주 오가는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장터이지만 안타깝게도 이곳엔 상인과 일꾼들 사이에서 건달짓을 하는 왈패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으며 상인들과 일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뜯어가며 온갖 더러운 짓, 폭력까지 일삼으면서 생지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기야 일꾼들은 일을 했음에도 품삯을 받지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어서 죽거나 더 이상 살 힘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연이어 터집니다. 로운 배우님이 연기하는 주인공 장시율은 왈패의 두목과 상인들을 차례대로 찾아가며 품삯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왈패들의 상급 간부인 방가를 만나서 겁나게 두들겨 패고 결국 돈을 준 장사꾼 최정엽까지 만난 이후에 마침내 품삯을 되찾아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장시율의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예은 배우님이 연기하는 또 다른 주인공 최은을 만납니다. 최은은 나름 큰 상단을 운영하는 상주 최정엽의 딸로서 굉장히 수완이 좋은 천재 장사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에겐 한없이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그녀는 굉장히 기가 센 여장부로서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굉장히 당찬 여성으로 장사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아버지 정엽은 장사치의 삶이 결코 녹록치 않고 특히 조선시대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더욱 아니기에 끝까지 최은을 말리지만 딸 최은은 끝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상단에서 일을 하는 작은 좌장으로서 그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율에게 겁나 두들겨 맞았던 방가는 사람을 모아서 장시율을 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장시율의 오랜 친구, 거의 형제와 같은 정천을 만나게 되죠. 정천은 무과 수석으로 졸업하여 신임 종사관으로 마포로 오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율과 정천은 친구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입니다. 장시율에게는 아주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걸 덮어주고 도망치게 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정천이었고 정천의 어머니는 시율이에게도 어머니일 만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죠. 그런데 두 사람의 처지는 매우 달랐습니다. 정천은 무과에 합격하여 종사관이 되었지만 시율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저 그런 불쌍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 작품 탕류는 새 주인공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나름대로 흥미롭고 또 재미있게 봤던 부분들은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시대적 문제들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보통 많은 작품들이 아쉬웠던 이유는 개연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인데
작품 속에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이 왜 생겼는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나름 작품 속에서 설명을 해줘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며 이해를 하고 또 그 속에서 감탄도 하고 뭐 감동도 받고 하는데, 많은 작품들이 그 개연성을 무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자아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러한 개연성을 처음부터 아주 착실하게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빌드업을 잘 하는 작품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썩어 있고 썩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각자가 살아남을 방법들을 하나씩은 가지게 되었고, 그 방법들이 결코 좋은 방법들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세상도 여전히 탁하고 썩어졌다는 것을 이 작품은 나름대로 잘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왜 수많은 작품들 가운데 이런 개연성 빌드업을 왜 그냥 뭐 건너뛰거나 생략하거나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할까? 그런 좀 질문이 들었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설명들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내용이 지루해지거나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이 존재합니다. 그 지루함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 설명을 빨리 넘기려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설명을 안 해도 대충 사람들이 알겠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작품마다 이 작품은 친절한 작품입니다, 불친절한 작품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본 이 탕류는 꽤 친절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요, 탕류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조선시대의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데요, 그것을 각 계층의 사람들 입장을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장시우를 포함한 일반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왈패들이 진짜 나쁜 놈들로 보이거든요. 일을 시켜놓고 품삯을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띵가먹고 진짜 나쁜 놈들이고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이 작품에서 무덕패 두목인 박지환 배우님이 연기하는 무덕이는 그 마포 왈패들의 최고 우두머리 격인 덕계에게로 가서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또 세금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은 무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보스 덕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잠시 뒤에 덕계는 최기화 배우님이 연기하는 돌계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왈패들이 이렇게 건달 짓을 해도 이를 눈감아주는 비리 관리가 그들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돌계는 생각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밑에 부장들은 다 하나같이 그의 졸개들이었고, 이 비리 관리 돌계 밑에는 또 다른 왈패들의 우두머리들이 그에게 고개를 숙였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이 이돌개 이놈이 진짜 제일 나쁜 놈이구나 하고 있는데, 또 이 돌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나름대로 이 시대에 각기 계층이 나뉘어져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 위의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위에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고, 또 그 사람 위에는 진짜 더 큰 권세를 가진 진짜 악당이 있고, 이것을 1화부터 3화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매우 긴장감 넘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어떤 나쁜 놈이 있고 그 뒤에 배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쭉 한 방에 보여주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이 작품은 진짜 이러한 단계를 몇 단계를 걸치면서 결국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이 썩었다라는 것을 아주 작품의 시대적 상황으로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몰입해서 재미있게 이 드라마를 빠져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 위에 주인공들이 있는데요, 주인공들의 상황도 저마다 다릅니다. 과거를 감추고 왈패가 된 시울, 이치에 밝은 최은, 청렴한 관리를 꿈꾸는 정천, 세 사람의 운명적 이야기라고 이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참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앞에서 그만큼 시대적인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썩어 빠진 세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고, 그 썩어 빠진 세상을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고 쭉 설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작품의 세 주인공은 그런 시대를 거슬러서 그런 썩은 물들, 탁한 물결을 거스르고 나름대로 발음을 쫓아서 애를 쓴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주인공 3인방을 보면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뭐랄까요? 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의 세계관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시울인데요. 그에게는 안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 그 아들인 시울이가 과거를, 무과를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참 저는 이 법도 진짜 좀 뭐 같은 게요. 어머니가 재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도 좀 그렇고, 아니 시울이의 문제가 아닌 어머니의 문제를 가지고 그 아들 시우리의 진로까지 막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부모의 문제로 인하여 아들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로 인하여 참을 수가 없었던 시우리는 관아에 쳐들어가서 몇 사람을 때려 눕히고 급기야 관아에 불까지 지르면서 진짜 큰일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그때 시우리를 도와주고 도망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정천입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지냈고 어려울 때, 진짜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정천. 그래서 시우리와 정천이가 한 형제와 같이 지냈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관리들, 힘없는 조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무과시험에 붙어서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 기회조차 박탈된 시우리는 결국 세상을 등지며 죄인으로서 도망치면서 죽지 못해 겨우 살고 있었죠. 그런 시우리는 무과를 준비하던 사람답게 싸움을 잘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고 야가 빠진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며 살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었던 건 제대로 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본 이후였습니다. 드라마 속 시대상을 반영한다면 자신에게 좀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빌붙어서 자기는 좀 더 나은 혜택을 얻으려고 그렇게 막 권력이 붙어서 애쓰는 것이 당연할 텐데 시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힘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봐도 뭐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도 태반일 텐데 시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시신까지도 거두어주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게 시우리가 여기는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정당하게 일을 했고 그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안 되니까 시우리는 분노했고 정당하게 따지러 갔던 것이었죠. 즉 시우리는 이 썩은 세상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반발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것은 최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뻔히 자신들의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더러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철저하게 손해될 일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장사치로서 정당하게 이윤을 남기기 위한 나름대로 결단을 하는 사람이 바로 최은인데요. 사실 시울이나 최은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말이나 행동이 틀린 게 없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하고 마땅할 수 있는 주장들인데 워낙 세상이 썩어 있고 이거 뭐 상식이 통하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상식을 말하고 기본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주인공인 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이제 종사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부장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이 모든 게 다 관례라고 하죠. 지금까지 해왔던 나름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한 내용들을 보고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이거 뭐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고 사수라고 하는 돌개는 역대급 비리관리고 백성을 잘 돌보라고 관직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죠. 오히려 이 비리관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몫을 하나 더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 청렴한 관리가 되고자 했던 정천이 막막한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시우리도 중간에서 장사하며 돈 벌고 싶은 최은희도 위에서 백성들을 잘 섬기는 청렴한 관리가 되고 싶은 정천이도 어쩌면 아주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박수를 받아 마땅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진짜 이질적이라는 아이러니가 이 작품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계관에서 이 세 사람은 순진에 빠졌다는 것이죠. 정직하면 누가 알아주냐고, 참는다고 뭐 되냐고, 내 거부터 안 챙기면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더러운 놈이 되어서 더 독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적어도 무시 안 받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과 그 주변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인공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같은 세상의 이치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탕류의 세 주인공들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요? 과연 끝까지 그들의 신념을 잘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주인공, 그러니까 바닥에서는 시우리가, 장사치들에게는 최은희가, 정부에서는 정천이가 각자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켜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시원한 사이다를 이 세 분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세 사람이 중간에 변질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 주변에는 주인공을 변질시키기 좋은 사람들도 함께 있거든요. 먼저 시우리 옆에는 무더기가 있죠. 우선 무더기와 시우리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안 좋습니다. 무더기가 시우리의 약점을 쥐고 약간 협박하면서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건강할 수가 없고 계속 좋을 거라고 보이지 않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무더기가 끊임없이 시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며 무력으로 한자리 해보겠다는 심보를 계속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더기 같은 캐릭터는 사실상 위의 사람들이 제거되고 나면 그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무더기도 똑같이 위에 있던 잘못된 사람들처럼 군림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영향이 시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안감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은희 옆에는 아버지 최정엽이 있는데요. 정엽은 최은희 장사를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이고 여자의 몸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험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왕 이 판에 뛰어들었으니 진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어쩌면 비리와 잘못된 청탁까지도 가르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신예은 배우님을 보면 굉장히 선하게 보이는 얼굴인데 이분이 그 유명한 박연진이잖아요. 물론 최은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나은 최고의 장사꾼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 그녀가 흑화하는 장면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것도 최은에게는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공인 정천 옆에는 최악의 비리관리 돌개가 있죠. 정천은 돌개와 완전히 다른 인물로 묘사되고 있지만 자꾸만 이 더러운 물에 손을 담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선배이기 때문에 정천이 뭐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물론 정천은 끝까지 정직을 따라 살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히 그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이 세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보여줄까요? 저는 이 작품 시놉시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푸르던 경강이 탕류로 변해버린 무법천지의 조선, 과거를 감추고 왈패가 된 시울과 조선 최고의 장사꾼을 꿈꾸는 최은, 청렴한 관리가 되고자 하는 정천, 흐린 시절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세 사람의 운명이 펼쳐진다 의 내용처럼 불의와 맞서고 거악과 싸워 이기는 정직하고 청렴하며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기본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세 사람의 활약을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탕류 4, 5화 예고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3화의 마지막은 최은이 이끄는 상단이 장시율로 인하여 막히게 되고 빨리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요, 강행수가 급히 나와서 무더기에게 돈을 주고 뭐 횃불새니 뭐 무슨 새니 이런 걸 배를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결국 더 많은 돈을 내고 일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무덕 패거리는 한 잔 크게 걸치면서 시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시우리는 그날 최은의 눈물을 보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피나 빼먹고 사는 버러지였냐고. 그 말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 시우리의 입장이 그렇게밖에 보일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시우리는 무더기에게 왈패짓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 왈패들 안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방가가 이끄는 패거리들이 무덕패에게 오라고 한 뒤에
함정을 파놓고 떼거지로 시우리를 잡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결국 시우리가 나머지 패거리들을 다 잡아 족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좌포청에서 정천이 이끄는 병사들이 와서 왈패들을 또다시 족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왈패들 사이에 있는 시우리를 보며 정천이 매우 놀라고 또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언젠간 드러나겠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후 어떤 식으로 잘 풀려갈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드디어 대호군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대호군은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청렴한 자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이 대호군이 최은의 아버지 정엽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호군에게는 돈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정엽에게는 힘이 필요하니 두 사람이 나름의 이유로 결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주 가까운 예로 나루토에 이 왈패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비리 관리들이 있는 것 같다. 그들을 좀 정리해달라. 그렇게 정엽이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좀 콜라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썩 그렇게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음 장면을 볼게요. 이 작품에서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는 왕해 패거리들이 동호 지역을 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넓은 경강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동호 나루터 쪽을 왕해 패거리들이 옥수수 털듯이 털었다는 것인데, 왕해는 뛰어난 무예를 가진 여진족이거든요. 이 사람이 경강 쪽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큰 야망을 이루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 왕해 패거리들이 나타나서 나루터들을 들쑤시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조선이 내부적으로도 완전히 썩어 있었지만 지금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기가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름대로의 시대적 배경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왕해 패거리들이 그저 병풍이 아니라, 그저 시대적 배경용 설명용이 아니라 나름대로 주인공 3인방에게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정천이나 혹은 시우리와 만나서 본격적으로 한바탕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왕해가 두 주인공 중 한 사람에 의해 목이 베이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측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탕류 4, 5화 최고 하이라이트는요, 시우리가 바로 마포 나루터의 우두머리인 덕계와의 1대1 데스매치를 한다는 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총 9부작인 이 탕류의 전개상 여기서 바로 시우리가 덕계를 이기고 무더기와 시우리를 중심으로 마포 나루터의 왈패 세력을 전반적으로 바꿔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완전히 간판 바꾸고 새 단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리 덕분에 어부지리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무더기는 한참 들떠 있지만 아마도 시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은 더 이상 왈패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과정에서 왈패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시우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일꾼들과 상인들 그리고 그 사이에 왈패들이 서로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마도 주인공 3인방 모두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진솔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악당들의 더러운 음모까지 겹치면서 다음 4, 5화에서는 진짜 완전히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3인방이 꿈꾸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 사람의 아름다운 연대가 나오는 것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탕류 4, 5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디즈니 플러스 탕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2편씩 공개가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